배우 노현이가 최근 오은영 박사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근황을 알려 화제입니다. 노현이는 스스로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칭할 만큼 배우 생활 32년 동안 늘 열심히 바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을 다 날리고 갚아야 할 빚만 8억에 현재 살고 있는 집 역시 경매에 넘어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신세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의 인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71년) 서울생으로 올해 나이 만으로 53세가 된 노현이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쭉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혼 후 노현이의 아빠는 미국으로 가셨고 그렇게 아빠와 멀리 떨어져 지내다 보니 10년에 한 번 꼴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부재 속에 부녀지간의 정이 그리웠던 노현이는 친구네 집에 갔을 때 친구 아빠가 우리 딸내미 예쁘네 하며 수염을 비벼주는 다정한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 노현이도 아빠가 자기를 다정하게 안아주는 꿈을 꾸면서 아빠를 그리워하며 자랐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죠. 그렇게 아빠의 정이 그리웠던 어린 노현이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였지만 엄마는 노현이에게 다정다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현이를 아주 엄하고 무섭게 키웠다고 하죠. 엄마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혼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던 시절 학교 동창생들 중 유일하게 노현이의 엄마만 이혼을 했고 그런 사실에 스스로 많이 위축되고 자격지심이 생겼죠. 그래서 노현이의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흥도 많고 끼도 많던 노현이가 행여 안 좋은 길로 빠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이 어디 가서 아비 없는 자식, 불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더 강압적이고 통제적으로 노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엄마는 칭찬해도 인색했습니다. 노현이가 어버이날 엄마를 주려고 카네이션을 사오면 딸을 칭찬해 주기는커녕 왜 이런데 돈을 썼냐며 혼을 냈을 정도였고 노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 몰래 연극 오디션에 합격하며 아동극단에서 활동을 했을 때에도 노현이의 재능을 칭찬해 주기는커녕 네가 애들 중에서 연기를 제일 못하더라 라며 오히려 노현이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현이는 늘 엄마 앞에서는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아이였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사실 노현이의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우리나라 최초의 악극단을 만든 분들이라 노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끼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쪽 일이 얼마나 힘들고 배고픈 직업인지 잘 알고 있던 노현이의 엄마가 딴따라 일은 절대 안 된다며 딸이 자꾸만 연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연극도 하고 EBS 채널 등에서 재연 배우로 간간히 활동을 하면서 연기의 맛을 들인 노현이는 1991년 한성대 무용학과로 대학에 진학 후 곧바로 KBS 공채 탤런트 14기에 뽑히는 행운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연기자로서의 시작은 산뜻하고 좋았지만 제대로 된 배역을 따내는 것은 또 다른 숙제였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엑스트라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드디어 노현이에게도 모처럼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1992년 추석 특집극 오유란 전에 노현이가 캐스팅된 것입니다. 그런데 배역이 문제였습니다. 노현이에게 주어진 역할은 여자 맹구 같은 역할인 바보 언년이 역할이었기 때문이죠. 21살 꽃다운 나이에 여배우로서 늘 화려한 데뷔를 꿈꿔왔는데 첫 배역다운 배역으로 주어진 역할이 바보 언년이 역할이었으니 처음에는 많이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현이는 작은 배우는 있을지언정 작은 역할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인 바보 언년이를 최선을 다해 잘 소화해냈다고 하죠. 그렇게 남들은 꺼려할 역할을 열심히 해냈더니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노현이의 모습을 좋게 본 감독이 대추나무 사랑 관련내에 노현이를 캐스팅한 것입니다. 대추나무 사랑 관련내는 1990년 방송을 시작해 2007년까지 인기리에 장기간 방영된 농촌 드라마인데 원래 노현이는 이 드라마에서도 일회성으로 한번 출연하고 빠지는 배역을 맡았지만 분량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더니 결국 고정 출연이라는 행운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노현이는 대추나무 사랑 관련내에서 국민 촌순이 명자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연기자로서 널리 얼굴을 알리게 되었죠. 1990년대만 해도 여배우들은 비련의 여주인공 역할이나 지고지순한 역할을 선호했던 시대였지만 노현이는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몸을 사리지 않고 망가지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연기 색깔과 스펙트럼을 넓혀갔습니다. 노현이는 자신의 모습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맡겨진 배역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까 역할에만 몰입을 했다고 하죠. 그 결과 다른 여배우들이 꺼려하는 역할은 모두 노현이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노현이는 1977년부터 2009년까지 총 600여 편의 방송을 통해 안방극장을 공포에 떨게 했던 레전드 공포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서 이무기부터 구렁이, 구미호까지 최다 귀신 역할을 맡아 맹활약했습니다. 심지어 노현이는 전설의 고향 촬영 당시 동물의 몸속에 있는 간을 꺼내서 먹는 씬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실제로 간을 씹어가며 촬영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실제로 간을 씹고 뱉고를 반복하며 촬영에 임했을 정도로 노현이의 연기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현이는 드라마에서 첩, 술집 아가씨 역할은 물론 무조건 야하게 춤을 춰야 하는 역할까지 그 어떤 험한 배역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시청률 60.4%를 찍었던 KBS 대하 드라마 태조왕건에서는 숙부와의 정사신 같은 근친상간 역할까지 안 해본 역할이 거의 없었다고 하죠. 이처럼 보통의 여배우들은 무조건 꺼려했을 역할을 노현이가 단골로 도맡아 하다 보니 실제로도 노현이의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라는 둥 악성 루머가 나돌기 시작했고 시청자들로부터 괜히 밉상으로 찍혀서 제발 노현이 얼굴 좀 안 보게 해달라, 노현이 꼴도 보기 싫다라는 항의도 많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노현이는 술도 잘 못 마시고 유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처럼 노현이는 연기자로서 주어진 역할에 매번 최선을 다했고 그런 성실한 모습 때문에 많은 기회도 얻을 수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말도 안 되는 루머와 비난과 상처 또한 오롯이 노현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노현이는 과거 강심장에 출연해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연기 인생도 제 인생처럼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별별 역할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후배가 저한테 오더니 언니는 천박하고 더러운 역할 전문 배우야. 나는 진짜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런 역할은 절대 안 해 라고 하더라고요. 라며 맡은 역할로 인해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받는 것은 그렇다 쳐도 같은 연기를 하는 입장인 후배가 자기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10년 동안 연기에 혼을 실어가며 활동하던 노현이는 2002년 3살 연상의 아나운서 신모 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노현이의 나이 31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모 호텔에서 하객만 1,700여 명에 달했을 정도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나운서와 여배우의 결혼은 방송가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두 사람의 결혼은 큰 화제가 되었죠. 노현이는 결혼식 내내 눈물을 흘려 또 다른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서야 밝혀졌습니다. 노현이는 금쪽 상담소에서 당시 억지로 결혼을 하던 상황이라 눈물이 계속 흘렀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노현이는 당시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계속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노현이의 엄마가 억지로 사위감과 컨택을 해서 두 사람의 만남을 억지 주선하고 그렇게 결혼까지 밀어붙였다고 하죠. 결국 노현이도 엄마가 홀로 자기를 위해서 평생 희생하며 사셨다는 생각에 이제는 엄마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우리 딸 결혼 잘했어 라고 자랑하며 떵떵거릴 수 있도록 엄마가 원하는 사위감과 결혼을 해서 효도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에 결혼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노현이의 엄마 역시 이혼이 흔하지 않던 시절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자식들을 키우면서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편견으로 상처도 많이 받고 그 누구보다 이혼의 아픔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딸은 반듯하고 성실한 신랑감을 만나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길 바랬던 것이죠. 지금은 아나운서 출신이나 현직 아나운서들이 예능에도 많이 출연하면서 아나운서와 예능인의 경계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에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주는 사회적 무게감과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노현이의 엄마의 눈에 아나운서는 최고의 사위감으로 느껴졌었나 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노현이의 엄마는 결혼 전부터 저 자세로 사위감에게 용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위감에게 생활비를 대줘가며 앞으로 딸을 잘 부탁한다는 간곡한 마음을 적극 표현했고 결혼 후에도 가사 도우미처럼 딸 부부의 집을 자주 드나들며 청소부터 빨래까지 도맡아 하는 등 딸이 사위로부터 사랑을 받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기원했다고 하죠. 아나운서와 결혼 후 노현이의 연기 인생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결혼 전에는 이 역할 저 역할 가리지 않고 다 했지만
결혼 후에는 점잖은 아나운서, 남편의 이미지에 누가 될까 역할도 많이 가려서 하게 되었고, 결혼 전에는 늘 엽기발랄하고 어디서나 당당했던 노현이였지만 결혼 후에는 말도 행동도 늘 조심하며 하게 되다 보니 어느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결혼 7년 만인 2008년 두 사람은 파경을 맞게 되는데 이미 결혼 초부터 불화설, 위기설이 나돌았다고 하죠. 노현이는 그런 소문이 나돌 때마다 방송이나 인터뷰를 통해 불화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제가 아직 아이도 없고 결혼 후 남편과 어떤 프로그램에 같이 나온 적도 거의 없다 보니 이렇게 불화설이 나돌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각자의 분야에서 따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며 소문을 일축했죠. 그렇게 노현이는 결혼 생활 내내 밖에서는 남편과 쇼윈도 부부로 항상 행복한 척하며 세간의 시선을 의식하고 지냈고 집에서는 정막이 흐르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고 고백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노현이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건 자신의 고충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는 늘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하던 사람이라 엄마에게조차 결혼 생활의 고충을 말할 수 없었고 밖에서는 늘 잘 지내는 척 해야 했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노현이는 아빠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말할 상대가 없었지만 미국에 있는 아빠에게는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는 속내를 유일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죠. 이후 노현이의 아버지는 내 딸과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정리한 내용의 편지를 직접 사위가 일하는 방송국 아나운서실로 보냈고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바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 대해 노현이는 이렇게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이혼은 처음부터 준비된 듯한 결별이었어요. 결혼하면서부터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했어야 했는데 아나운서와 여배우의 만남으로 저희의 결혼을 크게 축복해주셨던 많은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기 두려웠습니다. 라고 말이죠. 물론 노현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방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현이는 대중으로부터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예쁘게 보이고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에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못된 탓에 수정하려고 계속 손을 대다 보니 점점 얼굴이 더욱 부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마침 그런 상황에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노현이가 성형 때문에 이혼을 당했다는 둥 이혼을 둘러싼 수많은 루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혼과 성형수술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노현이를 점점 더 궁지로 내몰고 노현이를 비참하게 만들었죠. 노현이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혼 전 맡았던 역할들이 술집 여자 같은 센 역할들이 많았고 그런 이미지 때문인지 괴기스러운 역할만 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미지를 바꾸고 싶었어요. 청순 가련형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거듭나 보자는 마음으로 유명 연예인들이 자주 찾는다는 성형외과에 갔죠. 그런데 유독 저만 실패를 겪은 거예요. 저는 그동안 서민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수술을 받고 나니 눈은 너무 이상하게 크고 코는 너무 뾰족해졌어요. 그렇게 성형 실패로 괴물과 살 수 없어서 제가 이혼을 당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 말이 저는 너무 슬펐죠. 결혼 생활의 고충과 관련해서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공인인데 제 입장만 내세우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내가 다 덮어쓰자, 그냥 내가 혼자 당하고 말자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죠. 이혼 후 노현이의 삶은 가혹했습니다. 가뜩이나 이혼과 성형 부작용으로 마음의 상처가 걷잡을 수 없이 큰데 이혼녀라는 꼬리표와 함께 달라진 얼굴 탓에 본업인 연기 일마저 뚝 끊기게 됩니다.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문 것처럼 안 좋은 일을 연달아 겪게 되고 더 이상의 희망마저 보이지 않는 극한의 상황에 이르자 노현이는 삶의 한계를 느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을 만큼 노현이에게 인생은 잔인했습니다. 이혼 후 노현이가 가장 처음 든 감정은 해방감이었고 지옥 같았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행복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뜻대로 되지 않았죠. 노현이는 이혼 후의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전에는 TV를 틀면 방송 3사에서 제 얼굴이 다 나오고 프로그램도 제가 골라서 할 만큼 돈도 많이 벌었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 이혼의 아이콘이 되면서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 바닥을 치게 되었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중죄인도 아닌데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것이 싫었고
그렇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니면서 거의 은둔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죠. 그간 생활고로 일당 7만 원을 받고 무게만 10kg인 인형탈 아르바이트도 하고 음식 장사, 옷 장사 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했어요. 불법이거나 사회에서 비난받는 일 빼고는 정말 다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내가 왕년에는 이랬어라는 생각은 접어두고 무조건 버티자, 견디자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혼 후 노현이는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 연기가 아닌 다른 일을 닥치는 대로 시도해봤지만 그래도 결국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인생의 전부였던 연기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10여 년 전 직접 극단을 차리고 100여 편이 넘는 연극 무대에 올라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TV 대신 연극 무대에서 연기자로서의 본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간 노현이었죠. 극단 운영 또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연습실이 따로 없어서 차가 다 빠져나간 밤 지하주차장에 모여 배우들과 연습을 했고 배우들 각자 우유 배달, 물류 창고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텨왔다고 합니다. 노현이 역시 극단 운영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트로트 가수로도 변신해 행사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극단 운영을 해나갔고 배우들의 열정페이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대출을 받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연마저 올스탑되었고 수입은 0원인데 세금은 내라고 고지서는 계속 날라오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합니다. 이혼 후 마치 자신이 이혼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의식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남자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까지 하면서 그렇게 의지할 사람도 없이 혼자서 외롭게 버티면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고 앞은 여전히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노현이는 작년 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금까지도 힘든 일이 많았지만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건 바로 지금이라며 이젠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을 만큼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노현이는 현재 경제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2년 배우 생활을 하면서 노현이가 벌어온 수입의 관리는 엄마가 도맡아 해왔는데 엄마는 노현이가 벌어온 돈으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상가도 사놓고 그 명의를 모두 아들 앞으로 해두었다고 합니다. 재주는 딸이 부렸는데 아들한테 모든 것을 넘겨준 엄마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 동생이 하던 일이 폭망하면서 노현이가 남동생 빚보증까지 서게 되었고 노현이가 갚아야 할 빚만 현재 8억이라고 하죠. 게다가 작년 8월부터 시작된 빚독촉으로 이혼 후 노현이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현재 집까지 이미 경매에 넘어간 상태라 언제 짐을 빼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억압적이었던 엄마와 티격태격 싸우며 자란 노현이는 지금까지도 서로 욕이 없이는 대화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과격하게 그렇게 매일 처절하게 싸우며 지낸다고 합니다. 딸에게 이런 엄청난 짐을 떠맡게 했으면 미안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말이라도 곱게 다정다감하게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당당한지 이해가 안 되는 노현이의 엄마입니다. 감당해야 할 현실이 너무 버겁고 숨막히는 나머지 노현이는 엄마랑 같은 날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며 번개탄 검색까지 해봤다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박수홍처럼 평생 가족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 돈 문제로 부모와는 절연하고 친형부부와는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된 연예인의 사례가 최근에도 있지만 노현이처럼 벌어온 돈을 동생한테 다 뺏기고 가족 때문에 알거지로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거액의 빚까지 떠넘겨받으며 살고 있던 집에서도 언제 쫓겨날지 몰라 불안에 떨어야 하는 심각한 경우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소재 같은데 실제로 노현이의 처지가 그러하다니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현이의 엄마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자기가 딸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별로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과 노현이조차도 가스라이팅에 평생 익숙해져서인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노현이의 엄마가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랑을 하면서도 가장 상처를 주기 쉬운 존재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가족인 만큼 이제는 노현이부터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가족에게도 냉정하고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8순이 다 된 엄마를 원망하고 남동생을 원망하면서 신세한탄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 만큼 이제는 노현이가 스스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돈 관리는 자기가 하면서 또다시 가족한테 호구짓당하는 멍청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이야 100세 시대를 말하지만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120세까지 산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길지 가늠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노현이가 더 이상 가족한테 이용당하며 살 여유는 없어 보이니 말이죠. 노현이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받게 된 극심한 스트레스와 화로 인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늘 걱정 근심으로 불안에 떨며 살다 보니 면역력은 바닥이고 소화는 안 돼서 위장장애까지 생겼고 건강 전반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일이 터졌습니다. 지난 3월 노현이는 빈속에 하루치 약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하필 고속도로를 진입한 상황에서 구토에 시달리게 되었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하고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입에 댄 채로 구토를 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오자 급기야 피와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기절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노현이는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고 그야말로 위험천만했던 상황에서 거의 죽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고 심성도 착한 노현이 같은데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맞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인생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바닥도 여러 번 쳤으니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생각으로 희망을 잃지 마시고 건강관리도 잘하면서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시고 좋은 연기로 TV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시길 응원합니다.